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자, 오늘은 24학년도 인문논술 전형 대입 전형 시행계획 안내 및 그다음에 공약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년도에, 그러니까 22년도 봄, 그런 한 4월 말까지는 모든 대학들이 24학년도에 학생들을 어떻게 뽑겠다고 계획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은 자료들을 선생님이 다 살펴보고, 24학년도에는 인문논술이 23학년도랑 어떻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23년도 한 5월 말까지는 각 대학들이 모두 모집 요강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 모집 요강을 올릴 때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때, 그러니까 5월 말이 지나고 6월 초에, 그때는 본격적으로 인문논술 전형 대학별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상위 대학들과 중위 하위 대학들 구분을 해서 다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우선은 이런 식으로 좀 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인문논술을 준비하려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동영상은 인문논술만 준비하려는 학생들만 좀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 인문논술 전형의 특징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 변별성이 많이 사라졌어요. 작년보다도 더 내신 변별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논술에서 내신 변별성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신 변별성이 좀 있어 라고 하는 대학이 사실 이 2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학에서 24학년도부터는 논술 100이에요. 내신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리고 외대, 단국대, 가천대 등이 이 내신 반영 비율이 축소되었어요. 근데 원래 논술 전형은 내신보다는 논술 실력이 훨씬 중요해요. 어떤 학생이 내신이 6등급대인데, 그리고 어떤 학생이 내신이 2, 3등급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뒤집히는 게 논술이거든요. 논술은 원래 내신 실력보다는 논술로 좀 판가름이 많이 나는 경우여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자, 보시면 원래 연세대도 논술 100, 그렇죠? 그 다음에 서강대도 논술 80인데 교과 10%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가 출결 5에 봉사 5였는데 출결 10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내신 비중이 굉장히, 논술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작년부터 논술 100, 그 다음에 한양대도 논술 90, 중앙대도 논술 70인데 얘네가 교과 20이어서 교과 좀 들어가네? 그런데 얘네는 거의 8등급까지 등급 간 격차가 안 나요. 자, 이화여대, 경희대 모두 논술 100, 그 다음에 한국외대도 변형이 돼서 논술 80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논술 변별성이 많이 사라진 것이죠. 자, 건국대도 전통적으로 논술 100, 그 다음에 동국대가 논술 70에 교과가 20인데 얘네도 모든 교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과가 들어가지 않는데 한 5, 6등급까지는 크게 격차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홍익대도 논술 90, 숙명여대 논술 90, 그죠? 교과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죠. 자, 요 대학들이 이제 논술이 교과가 여전히 많이 좀 들어가는 대학인데, 사실 그래요. 이 대학들은 좀 교과가 있어야 되는 대학들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좀 특수한 대학들 말고는 다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내신의 반영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 특징은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도 낮아졌어요. 자, 지금 당장 23학년도와 비교해서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성신여대, 항공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죠. 고려대, 세종캠퍼스, 그 다음에 여기가 최저가 변화되어 있어요. 좀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자, 연세대가 워낙에 이제 수능 최저가 원래 없었던 대학이고, 서강대가 3합 6이었죠. 근데 3합 7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얘네도 3합 6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국수형 탐구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개별적인 과목으로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5개 과목 중에 3합 6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글로벌 전형은 똑같이 국수형 탐구 그러니까 5개 과목 중에 3과목에 3합 5가 되는 거죠. 글로벌 전형은. 그러니까 3합 5나 3합 6인데 5개 과목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문 쪽 학생들이 수학이 등급이 잘 안 나오니까 수학이 잘 안 나오는데 뭐 작년처럼 저 국어도 망했는데 대신에 사탐은 둘 다 1등급이에요. 그러면 사탐을 두 과목을 다 개별 과목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큰 변화예요. 다음 한양대도 수능 안 보죠. 얘는 원래. 자, 중앙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중앙대는 여전히 이제 3합 6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3합 6인데 근데 중앙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영어를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서 1등급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어가 2야. 근데 1등급이 됐어. 내 수학이 3이야. 그리고 국어가 2야. 그러면 2, 3, 1. 이것도 뭐예요? 2등급 빠졌는데도 1등급으로 됐기 때문에 3합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변했고. 자, 이화여대 변화 없고, 경희대가 좀 특이한데, 경희대는 어떻게 바뀐 거냐면, 경희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은 이제 뭐, 어문학 쪽, 그 다음에 국제 캠퍼스에 있는 그 인문학, 그 학과들이 많은데, 얘네 사회는 이제 수리 논술이 나오기 때문에 인문 수리 논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얘네는 이제 국어든 수학이든 수학을 무조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탐구도 과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 계열에서 지리학과랑 그러니까 인문지리, 그러니까 이과지리 말고 인문지리랑 인문간호는 무조건 문과에서만 뽑겠다는 의지예요. 뭐냐면 수학이 확률과 통계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적이 안 들어가요. 미적 넣으면 안 돼요. 미적 넣고 인문 보시면 안 돼요. 이과를 쓴 학생들은. 그 다음에 과탐이 안 들어가요. 얘네는 이 2개 과는 사탐이에요. 근데 한의학과도 그래요. 한의학과도 똑같이 사탐이 들어가서 한의학과는 원래 얘네 최저가 세죠. 3합 3이다. 1, 2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경희대는 2합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지리학과, 간호학과, 한의학과, 인문 쪽은 무조건 문과 쪽 과목으로 뽑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그러니까 과탐도 들어가고 수학 중에 뭐 미적이나 기하를 넣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인문 논술 봐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이 3개 학과는. 그 다음에 또 변화가 된 게, 자, 건국대입니다. 건국대가 2합 5가 됐어요. 동국대도 2합 5가 됐어요. 2합 4였죠. 그 다음에 홍익대는 3합 8이 됐어요. 얘네 3합 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합 7이니까 2, 2, 3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2, 3, 3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숙명여대 원래 2합 5였고, 자, 세종대 원래 2합 23학년도는 2합 5였고, 숭실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상하기에 이 전형 계획은 여전히 숭실대가 2합 4로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도대체 이 학교가 왜 2합 4여야 하는가 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올해 그래서 저는 이 대입 전형 계획에 숭실대만큼은 최저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여전히 기대해봅니다. 모집 6강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최저없는 대학들이야 뭐 다행이지만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가 2합 7로 변했고 간호학과가 2합 5로 변했어요. 여기가 원래 6, 4였는데 7, 5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도 얘네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국수, 탐구 2개 평균에서 하나 3등급이거나 영어 2등급이거나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국수형 탐구해서 2합 6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저가 많이 약해졌다. 작년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점점 더 약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논술 실력으로만 뽑겠다, 좀 이런 의지가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수능 공부를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최저 정도는 좀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최대한 최저 있는 대학을 좀 준비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화는 23학년도보다 선발 인원이 아주 소폭, 정말 소폭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대학이 10명 이내로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이렇게 입시생들이 줄어들어서 대학들도 이 전체 모집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발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전체 비중 면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변화 없는 대학도 상당수인데,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한양대 에리카는 내년부터 이과든 문과든 이 교정에서는 논술 전형이 사라집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그 다음에 아주대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두 대학 말고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가로해 놓은 건 문이과 다 합쳐서인 거고, 그냥 이렇게 그냥 숫자가 나온 건 인문에서만 뽑는 인원이에요. 지금 연세대나 서강대는 작년이랑 아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인문에서 115명을 뽑았는데 이게 133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학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융합학부라고 해서 10명을 뽑아요. 10명을 뽑아요. 그런데 10명을 제해도 12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15명보다는 늘어난 거죠, 분명히. 자, 근데 이 글로벌 융합학부는 무슨 과가 있냐면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컬처 앤 테크놀로지라는 3개 학과가 있어요. 신설학과인데,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인문과 자연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자연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논술 시험은 아마 인문 논술을 볼 거예요. 근데 아마 이과 애들은 수리 논술을 보겠죠. 그쪽에서 해서 뭐 점수를 산정하든 뭐 얘네의 방식이 있겠죠. 어쨌든 새로운 학과가 생겼다. 글로벌 융합학부라고. 글로벌 전형 아닙니다. 글로벌 전형은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 3개 학과만 있는데 얘네는 최저가 더 세죠. 얘네는 여전히 세계 등판 6위예요.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들은 크게 인원이 변한 게 없는데,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경희대 체육학과를 좀 보셔야 돼요. 체육대학. 경희대는 전체 대학들 중에 고려대 세종에서 교과 논술? 그죠? 그런 논술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육 쪽 전공자들이 논술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학과들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아쉽게도 24학년도부터는 골프 산업학과랑 태권도학과의 논술이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과가 있냐면 체육학과랑 스포츠 의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작년에도 골프 산업이나 태권도학과 많이 뽑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인원이 뭐 사라지거나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학과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 이 학과가 뽑는 인원이 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 체육은 얘네가 최저가 좀 약하잖아요. 국어나 영어 둘 중 하나 3등급이거든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체육학과랑 스포츠의학학과, 이렇게 2개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대예요. 아주대는 사실 이 심리학과로 굉장히 유명한 학과인데, 얘네가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글로벌 경영학과죠. 글로벌 경영이 경영학과, 경제학과, 심리학과 포함해서 총 45명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많이 뽑지는 않았죠. 그래도 심리학과의 인기 뭐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 심리학과가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와 더불어서 논술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15명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많이 줄었죠. 얘네가 이제 뽑는 게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국문학과, 이렇게 3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죠, 많이 줄었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반대로 생각하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이 수험생들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이 폐지가 됩니다. 여기는 인문 논술뿐만이 아니라
이과 논술도 다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전형이 한양대 에리카에서 이제 사라져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내신의 반영 비율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최저도 많이 약해졌고 그러나 여전히 인원은 23학년도와 비교해서 아주 줄어든 건 아니다. 전체 그 모집 선발 인원들이 줄다 보니까 그 단자리 수로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때요? 논술 실력이 정말 중요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한 게 그러면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3학년 1학기까지는 어쨌든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들어가니까 그죠? 내신 변별성이 있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3학년 1학기까지 자, 내가 6등급 아니다 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상담을 해보면 뭐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 내신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자, 과연 그 정도로 내신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안 한 학생이 과연 연대 논술이 될까요? 성대 논술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나마 여기는 2합 5거든요. 그래서 건국대는 실제 내신이 약한 학생들이 많이 원래 모이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건국대는 문학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정말 곤란한 대학입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어쨌든 교과라고 써 있는 게 들어가는 대학은 7등급, 8등급인 학생들은 지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데.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좀 6등급 때까지는 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숭실대나 세종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학생들은 5등급 때까지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는 이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된다. 근데 난 우리 학교는 그냥 공부를 안 해도 6등급, 내 공부를 안 해도 4등급은 나와 있어.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때는 그냥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준비를 하세요. 너무 그러니까 힘을 빼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럼 수능 최저는 좀 어디까지 좀 확보하는 게 좋은가? 정말 가장 이상적인 건 국수형으로 3합 6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면 그죠. 굳이 내가 논술로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국수형 3합 6 맞는다고 성균관대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3합 6이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가봤자 홍익대? 숭실대? 그 정도일 텐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수능을 놓지 말라는 의미예요. 지금부터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국수형을 꾸준히 좀 가져가서 국수형으로 좀 등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2합 4나 2합 5 그러니까 수학이 진짜 안 되는 학생은 국어나 영어로 맞추셔야 돼요. 벌써부터 탐구 포함해서 나 국어도 안 돼, 수학도 안 돼, 영어는 좀 되니까 영어나 탐구 포함해가지고 2합 4, 2합 5 맞춰야지. 그런데 마인드가 그러면 진짜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놈의 탐구 때문에 눈물 흘리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열심히 하되 공부를 그러면서 내가 논술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벌써부터 최저 없는 곳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최저 없는 대학보다 최저 있는 대학 합격 가능성이 원래 훨씬 높아요. 자, 그러면 인문 논술이니까 인문 논술학원은 언제부터 다녀야 되는가? 저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 되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가 잘 돼 있냐면 내가 쓴 글을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꾸준히 첨삭해줘서 잘 얘기를 해준다. 진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잘 해준다. 이거요. 이게 절대적이거든요. 논술에서는. 이게 잘 되면 학교에서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면 빨리 그냥 학원을 알아보시든가 개인 과외를 알아보시든가 해서 꾸준히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논술은 이것도 하나의 입시 전형이란 말이에요. 물론 본인의 입시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뭐 6월에 시작하는 뭐 6평 보고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꾸준함의 마지노선은 여름방학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수능 공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 3시간 학원 가서 강의 듣고 글 쓰고 첨삭받고 하는 게 수능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빨리 시작하세요. 이제 선생님이 5월 말에 이제 각 대학들이 확실하게 그 모집 요강을 내면 그것도 다 제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인문논술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24학년도 입시에서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